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큰아이는 현재 미국 나이로는 7살, 한국 나이로는 9살이고요. 저희 둘째는 지금 미국 나이로는 4살, 한국 나이로는 6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미국에서 산 지는 2년밖에 안 됐어요. 관심을 갖고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에서 요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어인데요.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엄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전 과정을 그냥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받은 케이스라서 저도 영어에 대한 약간의 울렁증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에 대해서 가장 아이들한테 이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지만 모든 뭐 취업에 있어서 뭐 아니면 대학 진학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영어가 뭐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에 있어서 나처럼 울렁증을 갖지 않게 내 아이들만큼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키우고 싶은 그냥 저희 평범한 마음에서 저희 큰아이 첫째 아이를 이제 낳음과 동시에 저는 이제 빨리빨리 막 언어를 막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한국말. 우선 우리나라 말을 잘 빨리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건 자기의 모국어의 바탕으로 해서 그 모국어를 얼마나 잘 이제 구사할 수 있는지 그 구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또 언어도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다행히도 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좀 빨리 뗐고 제가 좀 집에서 많이 수다를 많이 떠는 걸 좋아하다 보니 끊임없이 아이랑 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물어봤고 계속 그냥 말이 튀게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랑 아이가 그냥 순수하게 놀이만 열중하고 아이가 능동적으로 이 놀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욕심이 앞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막 합숙적인 거를 막 이거는 무슨 색깔이지? 이거는 뭐야? 이거 몇 개가 있지? 막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많이 반성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런 엄마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좀 한국말을 빨리 깨우치고 또 한글, 뭐 글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갔다 보니 한글도 빨리 깨우친 상태에서 저는 미국에 이제 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원래가 좀 말이 빨랐고 언어에 있어서는 좀 오빠보다 더 여자아이다 보니까 좀 구사하는 어휘의 능력이 좀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빨리 이제 습득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큰애는 뭐 영어 알파벳 정도 떼어오고 한글은 거의 이제 다 뭐 어려운 받침도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여기에 와서 6살, 그러니까 7살에, 한국 나이로 7살에 미국에 왔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 한국 나이로는 4살이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생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살, 2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둘째 아이가 말이 좀 한국말이 빨랐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예 한글 적차도 몰랐던 아이가 왔고, 큰애는 한글을 다 뗐고 말도 어느 정도 잘하고 영어는 알파벳 정도 알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막 책도 많이 읽어주고 뭐 노래를 부르는 노부영 뭐 이런 거 노래로 공부하는 노부영 책도 막 들여다 놓고 매일 테이프 들려주고
영상물도 많이 보여준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거부감, 뭐 그냥 영어를 놀이처럼 하면서 그렇게 한국에서는 영어가 재밌다 하고 느끼고 온 아이였습니다.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저희 큰 아이는 오자마자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 5세가 되면 여기는 이제 학교에 그 엘리멘터리 스쿨 안에 킨더가 있어요. 그래서 킨더 과정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그 1학년 입학생처럼 우리나라에서 입학생처럼 그렇게 오자마자 킨더에 들어갔는데 진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 딱 처음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뭐 토익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아놨지만 막상 현지인들이 쓰는 그 영어의 속도가 무진장 빨라서 그분들은 진짜 쉬운 단어를 써서 쉽게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뭐 영어 단어가 2배속으로 들리고 3배속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쉬운 단어 몇 개 정도 알아차렸다고 해도 얘가 나한테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대한 문화도 뭐 그냥 미드를 봤다고 해서 그거 미국의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잠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걸림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 와서 여행에서 쓰는 단어는 정말 딱 몇 단어 없고 상황도 막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없지만 미국에 딱 와서 발 딛는 순간부터 들려오는 그런 나한테 뭐를 물어보는지 뭐를 원하는지 의도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정말 이게 무슨 세상인가 정말 허걱.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에 8시 반에 가서 집에 3시 반에 옵니다. 하루 종일 선생님이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로 지시하고 영어로 놀이를 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를 쓰는 가운데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느꼈었을지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도 너무 좀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많이 예민도 했지만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그런 거를 어려워하는 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적응이 너무너무나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학교에 많이 이제 제가 불려가서 선생님이 얘가 도대체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얘는 말을 하나도 안 한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오죽했으면 학교에서 한국어 통역해주시는 분을 학교로 불러서 저희 큰 아이랑 대화를 시도하게끔 만들어주시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미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진짜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이랑 얘기도 좀 하고 이제 물론 저도 그때는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몇 단어 써서 이런 상황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우선 제 큰 아이한테 물어봤죠. 근데 저한테는 다행히 말을 하니까 막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자체도 얘는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규칙을 하는지도 이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냥 얘가 마음의 문을 닫기로 결심을 한 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많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우선 영어를 얘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여기도 하나의 단체 생활이니까 눈치라도 기르고 네가 아는 단어 한두 개만 알아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만의 생각대로 하고 다른 아이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만 해라. 그렇게만 말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걸 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마음의 문을 한번 딱 닫기 시작하니까 아예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이렇게 미국에 와서 얘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잔뜩 기대를 품고 왔고 아무리 뭐 못해도 귀는 뻥 뚫리겠다. 2년 있으면 뭐 아이들은 금방 뚫려.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 어른들이 문제지.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미국에 와서 걸었던 기대는 이제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 간에 행복을 느끼고 뭔가 즐거움을 느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미국이라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저의 큰 이슈였고 저의 가장 부단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별의별 노력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든 나날을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학교 가서 한마디라도 듣고를 와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얘는 진짜 그냥 계속 이렇게만 지내야 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발음도 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디어가 요즘에 뭐 보지 않아야 된다고 아무리 애들한테 뭐 시간을 정해서 봐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물론 엄마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거는 중요한데 가장 정확한 원어민의 발음과 그 미국의 문화 자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미국 학교에서 가서 직접 보고 직접 생활하고 지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의 학교를 배경으로 했든 아이들의 그 관심사를 배경으로 했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얘가 쉽게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항상 집에 오면 간식을 챙겨주면서 이제 그런 여러 동영상을 보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뭐 여러 가지 좋은 동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제가 뭐 구독하고 있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고 있는 몇몇 분들의 그 조언을 들어서 좋은 영상물만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이가 있어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재미도 있어. 근데 문제는 얘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한국말 자막을 틀어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어 자막을 절대 틀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 자꾸 시간이 뭐 얘를 하나 더 보면 안 돼요. 나 오늘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또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걸죠. 그런 방법도 좋은데 어찌됐든 미디어는 하루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 딱 이만큼만 볼 수 있어 라고 못을 박아둔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건조기 소리가 이렇게 크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을 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영어 책을 많이 읽어주자. 영어 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 보면 정말 한계가 있죠. 근데 요새는 뭐 전자도서관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보려고 생각만 하고 노력만 하면 어디서든지 구입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 동네마다 도서관들에 있어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맨 처음 갔을 때, 그 도서관 그 카드를 하나 만들면 처음 가서 물어본 게 그러면 여기 도서관 책을 하루에 몇 권이나 빌려볼 수 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100권도 빌려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고 진짜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점. 하지만 이제 듀 데이트는 있죠. 뭐 신간은 뭐 2주, 뭐 원래 책들은 3주 기한이 지나면 이제 반납을 해야 하고 반납 기일이 뭐 2, 3일 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나한테 뭐 그런 며칠까지 반납 기한 꼭 지켜달라 뭐 이런 거 보내주는 정도.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자주 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가장 이제 수준이 아직은 얼마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가장 쉬운 책들부터 시작해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캐릭터가 있는 그런 책을 이제 빌려보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얘기해주고 반복해주고 그러다 보니 다행히 이제 큰아이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킨더에 들어가면 하는 것들이 파닉스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요. 알파벳 뭐 쓰기 시작도 딱 킨더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와 지금 킨더를 처음 시작해서 학교를 보낸 이 미국의 아이들과 차이는 얘네들은 영어가 모국어여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큰아이는 우선 알파벳은 다 떼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미국 아이들도 알파벳 정도는 다 띄고 다 알죠. 그렇지만 파닉스 얘네들도 모국어기 때문에 이 영어 발음이 뭐가 나는지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알죠.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이 단어를 뭐 단어를 하나 주더라도 이걸 어떻게 읽냐 하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읽었던 거 흉내내서 이제 들었던 대로 발음을 하지만 이거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킨더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킨더 내내 거의 반년을 막 놀이처럼 하고 배워요. 막 미국 학교는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을 공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바닥에, 카페트에, 위에서 영상물을 틀어주고 아니면 선생님이 노래를 해주든지 뭐 재밌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놀이를 하면서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호출을 많이 받아본 관계로 학교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해요. 수학 시간에도 우선 그룹을 조금씩 정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무래나 바닥에 앉아 자기가 앉고 싶은 책상, 앉고 싶은 자리, 앉고 싶은 데에서 앉아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규칙은 지키죠. 선생님이 딱 이걸 이렇게 해서 놀이를 정해주시면 이제 그 그룹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 구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이스 같은 걸 가지고 뭐 정한 숫자대로 얼마큼 가서 뭐 너는 뭐 몇 개를 받았으니 몇 개를 뺀다 이런 거를 뭐 종이 적시 1 더하기 1, 2 더하기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알게. 그리고 한 명은 수를 세어보라고 하고 다른 아이들은 이거랑 어떻게 더할 수 있고 답을 구하는 과정 같은 거를 게임으로, 놀이로,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제대로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미국에 오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하루 종일 이제 파닉스를 배우고 학교에서 단어도 많이 배우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책을 항상 읽어줍니다. 우리처럼 교과서가 있지 않아요.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하시고 선생님이 각 반의 선생님들에 따라서 스타일이 아주 다른데 어떤 선생님 학습장면을 많이 원해서 막 숙제도 내곤 하지만 아이들이 못할 정도로 버겁게 내는 선생님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교재 절대 없습니다. 학교에 도서관에도 책이 많은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서 각자 아이들이 빌리는 거는 아이들끼리 읽고 선생님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도서는 전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매일 한두 권씩은 읽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냥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 아이들이 삥 둘러 앉아서 토론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꼭 누구를 집어서 물어보진 않지만 뭐 너네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너네들은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니? 뭐 계속 토론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항상 지켜야 될 건 안전 그리고 질서 그런 거를 많이 중요시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아이들은 우선 듣는 귀가 트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와서 그 원어민들의 말투, 자주 쓰는 말들 그런 거를 좀 문화적으로 조금 이해를 한 후에 들리는 게 조금씩 듣는 귀가 조금씩 트이니까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단어라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저도 대답을 하잖아요. 우선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들려야 내가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들리는 데까지 거의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막 빨리빨리 얘기해가지고 몇 문장 막 수다 떨면서 자기들의 막 그 관심사 이런 거 막 얘기할 때는 저도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근데 그래도 웬만큼 마트는 정말 마트나 레스토랑이나
길을 묻다던가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물어봐서 이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거. 그리고 뭐 아이들 엄마들 이제 친구들 엄마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상적인 대화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조금씩 들리는 정도? 근데 저희 아이는 저보다 더 잘하겠죠. 왜냐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원어민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학습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듣는 귀가 1년이 되니까 완전히 뻥뻥 뚫려요.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귀가 뚫리는 거. 그게 가장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막 우리가 뭐 그랜마 배우고 막 어휘 배우고 단어 막 하루에 몇 개씩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귀가 먼저 뚫린 후에 자연스럽게 왜 우리가 막 정관사 어나 뭐 더나 이런 거를 어느 때 붙여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서 뭐 어는 어느 경우에부터 뭐 예외적인 건 어디 어떤 거 막 외워다시피 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큰애한테 종이야 이거 왜 더가 붙지? 이거는 왜 어가 붙는 거지? 그랬더니 얘네들은 당연하지. 엄마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잘못 실수로 어떠한 단어에 어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거 좀 이상한데? 얘네들은 그냥 이게 어색한 거예요. 문법을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좀 문장에서 어가 쓰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썼어.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뚫려야 하고 영상물이 됐든 이제 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든 간에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점은 한국에 있으면 이제 영어 회화학원이나 영어 그런 학원을 많이 보내는데 거기서 한두 시간 갔다가 얘네들의 귀가 뚫리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뚫려요.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 정말 편하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는 아이들한테 공부한다는 압박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들리고 이걸 계속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물을 계속 보고 그냥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딱 뭐 30분 그런 거를 접한 아이들과 그냥 딱 학원에서 한두 시간 선생님 얘기 듣고 막 뭐 원어민 수업하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맨날 단어만 열심히 외우는 아이들과는 차이가 커요. 아이들이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하시는데 저희 큰아이는 거의 1년을 학교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컨버세이션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는 귀가 뚫렸잖아요. 그거는 학교에서 어찌됐든 얘가 듣기 싫고 혼자만 있고 혼자 저 구석에서 놀고 있었지만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흘려들은 그 반복적인 대화들, 일상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지시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30분 정도 매일매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활 문화, 여러 가지 그런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말을 절대 쓰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일상 저는 처음에 황당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서 이제 엄마들 자주 만나니까 친구 엄마들 만났을 때 뭐 아침에 뭐 굿모닝 하고 뭐 헬로 하이 뭐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엄마들이 자꾸 저보고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막 이러시는데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찾아보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얘네들은 그냥 이게 인사예요. Hello, 안녕. 뭐 잘 지내지? What's up? 막 이런 식으로 친한 사이에. 근데 친하지 않아도 How are you? How are you를 많이 써요. 그냥 한두 번 본 사이에도 How are you? 이러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I'm good, I'm fine 하고선 And you? 이렇게 뭐 물어봐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얘는 나한테 뭐 더 이상 말 걸려고는 안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How are you? 하고 가요. 그러면 나도 그냥 이제는 뭐 습관이 됐으니까 How are you? 하고 I'm good, how are you? 막 이러면서 이제 잘 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뭐 그냥 말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많은 다른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게 쓰는 것들이 너무 많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어휘를 얘네들이 많이 쓰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살지 않는 한 한국에서 영어를 계속 공부하려면 애니메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책을 무지 많이 읽어야 하는데 책을 뭐 몰아서 막 뭐 전자책이 됐든 영어 도서관이 됐든 뭐 영어 책을 막 잔뜩 빌려가지고 쌓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 돼. 오늘 이거 꼭 읽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루에 한 권씩이라도 엄마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꼭 엄마가 골라서 아이들한테 너 이거 읽어라고 하면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책 표지에 있는 그림만 보고도 이거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것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고를 수 있도록 꼭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책을 고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희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글씨도 하나도 모르고 영어 뭐 알파벳 정도만 이제 겨우 아는데 도서관에 가면 그 고르는 재미 때문에 도서관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둘째랑은 도서관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한 번에 가서 막 두세 권씩 작은 조금씩 빌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자기가 읽을 수 있을 만큼 뭐 7권이 됐든 8권이 됐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기는 해요. 왜냐면 요새는 이제 아이들의 스케줄이 좀 바쁘고 학교 갔다 오면 해야 될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올 때 여기서 뭐 2년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또 많이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국어로 된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제 영어로 된 책도 많고. 근데 하지만 저희가 목표가 이제 여기에서 2년간 적응을 아이들이 잘 시켜주는 게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많이 시켰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얘네들이 뭐, 매일매일 막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 쉬고 있을 때 우리 이거 한 권 책 읽어볼까? 뭐 아이들이 만약에 뭐 나 이 책 읽기 싫어요. 나 이거 오늘은 안 할래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을 때 그때 말해. 그리고 엄마가 재밌게 읽어줄게.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가볍게 이거를 읽으면 너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그냥 이게 당연히 생활에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좀 아이가 컸으니까 생각을 물어보죠. 너 이 책, 네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네가 원하는 시간에 함께 보자. 아니면 이제 얘가 지금 여기서 2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얘가 벌써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얘는 웬만한 영어로 된 책들은 다 읽어요. 그 대신 뭐 아직 뭐 챕터북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뭐 그림이 많이 있는 글밥이 많이 없는 거를 읽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영어 잘한다고 조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근데 저를 막 무시하기 시작해요. 엄마 발음이 왜 그래요? 엄마 이거 너무 이상해요. 발음 왜 이래요? 막 이러면은 저도 가끔 많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발음에 있어서는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고칠 수 없는 발음들, 어려운 발음들이 자꾸 저의 발목을 이제 잡고 있어서 저도 많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발음에 있어서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느낄 때 제 발음 너무 이상하고 콩글리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이제 내가 엄마 읽어줄게요. 엄마가 옆에서 들어요. 엄마가 맨날 나 읽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읽어줄게요. 내가 발음이 엄마보다 더 잘하니까.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게, 무시를 당해서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그래, 저 아이 이름 정유인데, 정유야, 그러면은 엄마가 정유가 읽어주면 엄마가 잘 들을게. 그리고 엄마가 어려운 발음 물어보면 정유가 발음 멋지게 알려줘.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한테 배운다라고 생각을 들게끔 그렇게 약간 자신감을 좀 심어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아니 그냥 매일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그냥 책 읽고 이게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어? 라고 하실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일주일에 뭐 2번, 3번 가서 한두 시간 영어 뭐 실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거. 언어는 하다가 그만두면
언어는 잘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말은 그냥 매일 쓰는 거고 모국어고 그냥 매일 한국에서 들리니까 그거는 뭐 굳이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제 한국어로 된 책 많이 읽고 수업만 받아도 아이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데 영어는 매일 하지 않고 시험 때만 하고 뭐 그러면은 전혀 영어 언어가 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어른들도 많이 체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단어 몇 개씩 외우라고 하지 말고 지금 아이들이 뭐 그냥 영어를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을 정도에 한해서 이제 수준에 맞게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얘가 막 벌써 막 그림 동화책으로 된 언어 너무 잘 읽어. 근데 계속 그런 책만 읽으라고 하고 애니메이션도 막 꼬마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다 잘 들리고 다 하니까 뭐 나 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때그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어렸을 때 가장 큰 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그냥 단어 몇 개씩 외워서 막 학원 가서 막 이거 틀린 거 막 혼나고 왔는데 집에서도 엄마가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이거 내가 그러니까 어제 이거 외우고 가랬지 막 이렇게 하면 우선 영어는 아이들이 재미없어 어려워 안 해 학원 가기 싫어 그런 생각을 가진 바와 동시에 영어는 안 하게 됩니다. 그건 저도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한다는 것도 많이 들어봤고 그렇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어는 당연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얼마나 자기가 자기의 표현을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학교 생활, 아이들과 선생님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제 한국에서도 물론 엄마들이 모두 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남들이 학원을 막 몇 군데씩 보내니까 나도 꼭 보내야 되겠다,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예 안 보낼 수는 없죠. 엄마가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을 가게 될 건데 한국 가서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일들로 뭐 학원이 됐든 아이의 뭐 학습이 됐든 그래서 같이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고민 같은 것도 이제 가끔씩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많이 올릴 거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